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토캐드 플랜트 3D 진행을 맡은 SCK 권호민. SCK 이경미입니다. 오토캐드에는 여러 가지 툴셋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인 오토캐드 플랜트 3D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그럼 오토캐드 플랜트 3D는 버전 몇 버전으로 진행이 됐나요? 이번 강의에서부터는 2025 버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오토캐드의 가장 최신 버전, 레이티스트 버전이 2025인데요. 오토캐드 플랜트 3D도 오토캐드의 툴셋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가장 최신 버전인 2025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컨텐츠의 아젠다는 어떻게 되나요? 네, 아젠다는 총 3가지 챕터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첫 번째 챕터는 인터페이스 및 프로젝트 세팅이라서 이제 인트로 그리고 인터페이스, 프로젝트 셋업을 하게 되고요. 챕터 2에서는 3D 모델링, 이제 스트럭처, 리퀘어먼트, 파이핑으로 각각 나누어서 할 거고. 그러면 챕터 2는 총 3편으로 구성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챕터 3에서는 드로잉 제너레이션, 이제 한 편의 강의로 이제 플랜이랑 ISO 드로잉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바로 챕터 1인 인터페이스 및 프로젝트 세팅에 대해서 알아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로서 우선 오토캐드의 아이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오토캐드 플랜트 3D를 2025 버전을 설치하시게 되시면 우선 바탕화면에 플랜트 3D만 덩그러니 있을 겁니다. P3D라고 되어 있는 저 아이콘만 뜬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아이콘은 어디 있느냐? 이제 시작에 프로그램에 보시게 되면 SPE와 RPC 아이콘이 둘 다 같이 있으실 겁니다. 이거는 이제 작업 환경에 따라서 바탕화면을 같이 두시거나 아니면 따로 두시거나 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용할 때 저 스펙 에디터 같은 경우도 많이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레포트 크리에이터도 자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냥 바탕화면으로 다 빼서 같이 바탕화면에 도킹해서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우선 맨 위에 이제 플랜트 3D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 P3D라는 아이콘은 이제 3D 모델링과 드로잉 제너레이션, 그리고 프로젝트 셋업, 그리고 인텔리전, PNID를 사용하는 아이콘이고요. 그럼 P3D가 설치가 된다면 저희가 지능형 PNID라고 하는 인텔리전트 PNID와 그다음에 3D 모델링을 함께 다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아이콘은 SP라는 아이콘, 이제 스펙 에디터라는 이제 소프트웨어인데요. 이제 스펙 생성 및 수정과 그리고 카탈로그를 생성 및 수정을 할 수 있는 아이콘입니다. 그럼 3D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카탈로그 기반으로 된 카타 구성과 그다음에 그 카타를 기반으로 스펙을 생성을 해줘야 되는데, 이 스펙과 카탈로그를 모두 생성하고 수정할 수 있는 게 이 스펙 에디터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라던가 아니면은 회사 기준으로 저 스펙 카타가 구성이 되어 있다면 굉장히 작업이 수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어드민이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리포트 크리에이터라는 아이콘인데요. PNID 이제 리포트를 작성할 수가 있고요. 3D 모델링 리포트도 동일하게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앞에 PNID 세션에서도 레포트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을 텐데요. 밸브 리스트, 라인 리스트, 이퀴먼트 리스트 등 기존의 2D CAD로 작업을 하셨다면 일일이 별도로 작업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인텔리전트 PNID 그리고 3D 모델링이기 때문에 속성을 기반으로 해서 얼마든지 레포트도 쉽고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프로젝트 세팅에서 이제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 경미 이사님께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해당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는 오토캐드 플랜트 3D를 가지고 어떻게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설명을 해드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하셨던 인텔리전트 PNID 같은 경우는 파이핑 앤 인스트루먼트 다이어그램으로서 각각 회사에서 사용하시는 PNID 심벌을 기반으로 PNID를 작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PNID에는 정보가 있죠. 라인 넘버라던가 각각의 태그드 아이템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스펙과 카탈로그를 직접 작성을 하시게 됩니다. 이 작성된 스펙과 카탈을 기준으로 이제 3D 모델링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매뉴얼로 다 모델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앞에 작성한 P&ID를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라인 넘버당 라인 넘버도 자동으로 매핑을 시키고, 그리고 태그드 아이템인 밸브 태그들도 자동으로 매핑을 시킴으로써 훨씬 더 휴먼 에러를 최소화하면서 3D 모델링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3D 모델링이 작성이 다 되었다면 저희가 모델링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성과품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배관에서의 성과품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네, 바로 아이소죠. 그래서 아이소 드로잉, 배관 제작 도면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배관 제작 도면 같은 경우는 빌 오브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BOM까지도 다 표기되기 때문에 배관 설계를 하기 위한 모든 내용들이 AP3D, 오토캐드 플랜트 3D 모델링으로 해서 다 작업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인터페이스를 설명해 드릴 텐데요. 우선 오토캐드를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친숙한 메뉴들인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리본 메뉴라던가 이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다르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우선 상단에 이제 리본 메뉴는 플랜트 3D에 맞게 아이콘들이 좀 정해져 있고요. 좌측에 보시는 건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게 있고, 중간에 작업 공간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우측에 도구 팔레트가 있고요. 하단에 작업 공간 설정, 이 5가지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비사님, 그러면 프로젝트 매니저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 하이어라키라는 부분이 하이엔드 제품에서도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 건데요. 해당 프로젝트가 있고, 이제 그 프로젝트 밑으로는 AP3D 같은 경우는 폴더와 파일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폴더는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전체적인 그 플랜트를 예를 들어서 이제 플로 플랜을 기준으로 보면은 각각 뭐 프로세스 에어리어, 메인 파이프렉 에어리어, 탱키지 에어리어 등 각각의 에어리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리어들을 각각의 폴더의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메인 파이프렉 뭐 01 언더바 에어리어, 뭐 P101 에어리어 등 각각의 에어리어들이 폴더를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폴더 안에는 각각의 디서플린들이 있습니다. 뭐 기계 아니면 배관 아니면 구조, 이런 디서플린들이 있는데 이러한 디서플린들을 파일로 구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프로세스 에어리어를 봤더니 P101 에어리어가 있고 그 밑에 P101 언더바 equip, 그렇다면 여기에는 기계 모델링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P101 언더바 PIP 같은 경우는 프로세스 에어리어에 들어가는 파이핑 모델링이 모두 작업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P101 언더바 STR, 이거는 이제 프로세스 에어리어의 스트럭처, 이퀴먼트 스트럭처들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셋업 같은 경우는 이제 2가지 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는데요. 화면과 같이 2가지 방식대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셋업을 시작하시게 되면 스텝 1에서부터 6까지 되는데 각 스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셋업이 이제 위저드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스텝 1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맨 위에 상단부터 이제 프로젝트 네임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 밑에 이제 그 프로젝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것은 선택할 사항입니다. 맨 아래 기존 작성된 프로젝트의 세팅 값이 만약에 있다면 이제 가져오기를 할 수 있습니다. 스텝 2에서는 임페리얼과 매트릭이 있습니다. 임페리얼은 이제 인치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국내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매트릭을 사용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인치와 밀리미터를 혼용을 하시게 된다면 이제 우측 인치스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대부분 이제 국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매트릭에 밀리미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는 밀리미터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텝 3로서 이제 P&ID 작성 사용자는 스탠다드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국내 사용자는 대부분 PIP를 설정해서 사용을 합니다. 스텝 4에서는 주로 경로를 선택하는 창인데요. 저희가 스텝 1에서 경로를 선택했기 때문에 앞부분은 경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경로에 맞춰서 각 폴더들이 생성이 되고요. 그 이메일 폴더로 변경하고 싶다면 변경이 추후에 가능합니다. 다음은 스텝 5인데요. 스텝 5는 이제 단일과 이제 다중 사용자에 대한 설정입니다. 단일 사용자와 이제 2인 이하의 경우에는 이제 싱글 유저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3인 이상 이제 서버를 보유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서버를 할 계획이시라면 멀티 유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굉장히 클 경우는 파이핑 모델링만 하더라도 8명에서 10명 이상이 인볼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서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대부분 다른 제품들도 뭐 오라클 서버라던가 SQL 서버를 구성을 하는데요. 도캐드 플랜트 3D도 마찬가지입니다. 3명 이상이면은 SQL 서버를 구성을 해서 서버 베이스로 해서 프로젝트를 운영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만약 뭐 우리 회사는 한두 명의 엔지니어가 그냥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파일 베이스로 해서 그냥 싱글 유저 개념으로 해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내가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싱글 유저로 해서 SQLite 로컬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상세한 내용은 추후에 뒷장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스텝 6인데요. 이거는 이제 프로젝트 생성 후에 추가적인 프로젝트 세팅 작업이 필요 시에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셋업에서 이제 서버 세팅하는 내용인데요. 이제 우선 SQLite, SQL Express, SQL 서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서버를 선택할 수 있는데 SQLite는 앞에서 이제 경리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무료 버전이고요. 로컬 데이터로 이제 1명에서 2명이 사용하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SQL Express는 이제 무료 버전이지만 데이터베이스에 크기 제한이 있고 이제 서버 방식입니다. 이제 용량 같은 경우는 10기가 제한이 걸려 있고요. SQL 서버는 익스프레스와 동일한 내용이지만 이제 크기 제한이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내고 사야 한다는 점. 네, 그래서 맞습니다. 만약 회사에 시스템을 AP3D로 도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SQL 서버를 처음부터 구축하시는 거를 저희가 레코멘드 하고 있고요. 만약 그렇지 않고 검토 단계다. 그런데 인원은 한 여러 명이 같이 작업을 해보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SQL 익스프레스로 작업을 해보시고 우리 회사에서는 AP3D를 도입하면은 작업을 유용하게 잘 할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SQL 익스프레스에서 SQL 서버로 변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데모를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랜트 3D 2025 버전으로 할 거고요. 네. 네. 우선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에 보시게 되면 커런트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네. 여기 샘플 프로젝트를 누르시게 되면 드롭다운을 클릭하게 되면 가운데쯤 뉴 프로젝트가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뉴 프로젝트를 선택해 주시면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창들이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프로젝트 네임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SCK 언더바 프로젝트로 할 거고요. 네, 그럼 이게 해당 프로젝트 명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경로를 선택하는 창이 있는데요. 네. 점점점을 눌러서 제가 먼저 선택을 해놨는데 한번 다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저희는 바탕화면이네요. 바탕화면을 해놨지만 이제 본인이 편한 그 경로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선택해 주시고. 원하는 프로젝트 패스를 지정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지정해 주시게 되면 경로가 지정되어 있죠. 네. 요 앞에까지가 이제 경로인데 뒤에서 계속 나올 겁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 하단에 패스 지정한 하단에 Copy Setting from Existing Project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처음 신규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다 보니까 없지만 실제로 프로젝트를 수행하시면서는 기존에 잘 세팅해 놓은 프로젝트가 있다 한다면 저기에 V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하단에 패스를 지정하는 경로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 작업하신 프로젝트의 XML 파일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세팅 값을 그대로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네, 첫 기존이 프로젝트니까 없기 네, 기존이 때문에, 없으니까 그냥 해제하도록 체크를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제하고 넥스트. 다음에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트릭으로 선택할 거고요. 네. 밀리미터스로 선택해서 네. 넥스트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PNID 세팅인데 PIP를 선택하시고 넥스트를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경로를 보시게 되면 앞서 저희가 이제 경로를 지정한 것과 같이 자동으로 네. 선택이 됩니다. 넥스트를 누르시면 네, 동일하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경로가 동일하고요. 각 폴더들이 이 이름으로 네, 생성이 될 겁니다. 네,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나서 해당 패스로 한번 가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폴더 구성이 되는지 한눈에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넥스트를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싱글 유저로 네. 선택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싱글 유저로 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저희는 요번 이제 그 설명을 위해서 이제 추가적인 설정 창을 열리도록 체크를 해서 그러니까 프로젝트 세팅 창이 열리게끔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마침을 누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프로젝트 셋업 창이 자동으로 오픈이 네. 됩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제너럴 세팅이라고 해서 여기 쭉 이렇게 창들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디테일을 보시게 되면 그 각 도면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작성할 수 있는 창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하에 보시게 되면 프로젝트 넘버라던가 프로젝트 디스크립션 이런 내용들이 도면에 뿌려지는 정보다 보니까 네, 여기에 정확하게 기성을 해놓으면은 자동으로 뿌려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프로젝트 3D DW 세팅은 우선 3D 모델링을 하기 위한 사전 세팅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이 있고요. 뭐 라인 넘버에 대한 지정이라던가 아니면 보여지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레이어에 대한 설정이라던가 컬러 세팅이라던가 뭐 여러 내용들이 있네요. 이 부분은 저희가 모델링 수행하면서 작업하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이소메트릭 DW 세팅인데요. 저는 아이소 나중에 도면을 작성하게 되죠. 그때 네. 필요한 사전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이소 제너레이션을 하기 위한 세팅 값들이 이 프로젝트 셋업 중에서 저 아이소메트릭 DWG 세팅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오소 DW 세팅인데요. 나중에 이제 플랜을 작성할 때 사전 세팅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타이틀 블록에 대한 것 세팅도 다 여기서 이루어진다라고 보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OK를 누를 거고요. 그렇다면 과장님, 네. 만약 사용자가 그 지금 위저드 방식으로 했을 때 자동으로 네. 팝업되게 마지막 위저드 6에서 체크를 네. 해줄 수도 있지만 만약 체크를 못했다. 네. 그랬을 시에는 어디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네. 되나요? 여기 프로젝트에 보시게 되면 네. 클릭을 하셔서 여기 프로젝트 셋업에 보시게 되면 동일한 창이 뜹니다. 네. 이렇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OK를 누르고요. 네. 그럼 이제 폴더랑 파일을 만들어 주셔야겠네요. 우선 지금 폴더와 파일을 좀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프로젝트 3D 드로잉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요. 마우스 우클릭을 하는 건가요? 네, 이제 클릭하면 이 폴더를 우선 먼저 구성을 할 겁니다. 에어리어 기준으로 해서 만든다는 폴더 말씀이신 거죠? 네, 폴더 네임을 P101 저의 A 언더바죠. 그리고 에어리어. 프로세스 101 에어리어.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OK를 눌러주겠습니다. 폴더가 생겼네요. 네,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네. 요 이하에 이제 저희가 또 추가적이게 드로잉을 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폴더 밑으로 이제 그 드로잉 각각의 드로잉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동일하게 이렇게 에어리어라고 해주시고요. 처음에는 장비 쪽을 하기 위해서 equip. 네. 그럼 디서플린별로 지금 만들어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앞에 구문은 동일하게 할 거기 때문에 네. 제가 잠깐 복사를 하고요. 네. 네. 이렇게 작성이 됐고. 네. P101 밑으로 들어갔네요. 네, 맞습니다. 또 이제 에어리어를 또 동일하게 클릭을 해주시고요. 네. 우클릭 그리고 뉴 드로잉 네. 누르셔서 이제 컨트롤 V 해서 파이프를 해서 PIP를 작성할 거고요. 한 가지를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스트럭처가 들어가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뉴 드로잉 눌러주시고 이렇게 P102 언더바 에어리어 하고 스트럭처 STR이래요. 네. K를 눌러주시게 되면 저측에 창과 같이 생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폴더와 파일을 구성해 보았는데요. 네. 이거에 대해서 경로를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프로젝트 생성했을 때 그 패스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선 확인하기 전에 만약에 제가 경로를 만약에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이제 좌측에 보시게 되면 디테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화면을 열어보시면 상세한 경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동일하게 저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전에 알아보기 쉽게 바탕화면에다가 네. 좀 저장을 했죠. 네. 그래서 바탕화면에 보면 제가 SK 프로젝트 폴더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아까 키먼트랑 임포트 익스트 세팅 그리고 아이소메트릭 그리고 오소 여러 가지 폴더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저희가 플랜트 3D 모델을 구성했으니까 그렇게 네. 들어와 있는지 저 폴더를 열어보면 되겠네요. 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들어보시게 되면 네, 진짜 에어리어 단위로 폴더가 하나 있네요. 여기 한번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아까 제가 생성했었던 세 가지의 파일에서 디서플린별 파일이 있네요.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생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만약 해당 프로젝트를 작업을 하시다가 뭐 전달을 해주셔야 된다. 프로젝트를 전달을 해주셔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용자한테 전달을 해야 된다거나 그래서 다른 사용자가 이 내용을 받아서 뭔가 같이 또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플랜트 3D 모델에 있는 이 해당 파일만 보내시면 안 되고요. 전체 바깥으로 나가셔서 이 SCK라는 프로젝트 안에 있는 SCK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 폴더 전체를 zip 파일로 압축을 한 다음에 보내주셔야지만 연속적인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뭐 저희가 아이소 드로잉이나 오소 드로잉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의 파일들이 없지만 해당 파일들이 이제 저희가 체크 A2 사이즈로 한 다음에는 여기에 다 이제 아이소 드로잉이 리스트업되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폴더 단위로 이런 파일들이 떨어진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네. 이제 인터페이스는 홈 탭을 눌러보시게 되면 이제 화면과 같이 보이는데요. 이제 이퀴먼트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 이퀴먼트가 있고 파이프를 이제 또 할 수 있는 파이프가 있고요. 각각의 지금 홈 탭, 아이소 탭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탭과 그리고 지금 말씀해주신 이퀴먼트라고 하는 패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아, 네, 맞습니다. 좀 설명드리자면 여기 좌측에 보시게 되면 배관을 위한 아이콘들이 또 나열되어 있고요. 아이소에 관련되어 있는 아이콘들과 다음 시간에 또 알아볼 이제 스트럭처에 대해서 여기 파트들이 있죠. 설정하는 창과 그 이하의 아이콘들이 있고요. 나머지 이후에 있는 탭들은 이제 오토캐드와 유사한 탭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토캐드 플랜트 3D에서 3D 모델링이라던가 아이소 드로잉이나 오소 드로잉을 하기 위한 거는 홈 탭, 아이소 탭, 스트럭처 탭에서 다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아, 예, 맞습니다. 이 세 가지 네. 탭만 있으면 웬만한 플랜트 3D는 다 그럴 수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탭과 패널을 우선 설명을 드렸는데요. 작업 공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측 하단에 이제 톱니 모양 바퀴가 있어요. 이제 워크 스페이스가 있는데요. 네. 요거를 클릭하시게 되면 우선 지금 기본적으로는 3D 파이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 PNIP라고 해서 PNID 사용할 때 하는 아이콘으로 좀 바꿔볼게요. 그럼 도구 팔레트가 변경이 되네요. 네, 이렇게 창을 이제 옆으로 옮기시면 옆으로 이제 착 하고 달라붙는데요. 이렇게 아이콘들을 이용해서 이제 PNID를 작성하시고 다시 3D 이제 모델링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다시 이제 톱니바퀴를 누르셔서 3D 파이핑으로 누르시면 이전의 작업과 환경과 같이 이렇게 다시 배치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워크스페이스를 PIP로 하냐, 3D 모델링으로 하냐에 따라서 PNID 작도도 가능하고 3D 모델링도 가능하고 되는 거고, 그다음에 PIP의 경우에는 툴 팔레트가 PNID 심볼로 해서 표기가 되고, 그리고 3D 파이핑으로 할 경우에는 이렇게 카탈로그 스펙 카타가 보여지는 도구 팔레트로 보여지네요. 아, 네, 맞습니다. 작업 공간은 동일하지만 이제 그 작업 공간에 따라서 이제 톱니바퀴 눌러서 전환만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강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2강에서 더 재밌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